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둘 다 키우고 장가도 보내고 내년이면 환갑을 바라보는 여성입니다. 오늘은 평소 잘 챙겨보던 채널에 제 사연을 좀 보내볼까 하고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60평생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 중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기가 막혔던 일이에요. 흔히들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망한다는 속설 들어보셨죠? 그런 속설을 믿는 건 아니지만 저도 누군가에겐 시어머니 되는 입장으로서 정말로 그 일을 겪을 뻔했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할 테니 많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교통사고로 남편과 사별했어요. 가진 거라고는 남편의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이 전부였고 어렵사리 지하 새방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지냈습니다. 그래도 살림 좀 해봤다고 시장에서 싼값에 내놓은 가게 자리 하나 맡아서 분식집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먹는 거 입는 거 아껴가면서 아이들은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게 최선을 다하면서 말이죠. 그 결과 아이들은 원하는 대학도 가서 현재 2명 다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어요. 다행히 장사도 잘 되는 편이고 부동산 투자를 했던 것이 대박이 터지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작은 아들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동창생과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대학생이던 때 일찌감치 결혼을 했고 큰 아들은 얼마 전에 동료의 소개로 만난 간호사와 작년에 결혼을 했답니다. 두 놈 다 장가를 보내고 나니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큰 며느리는 신혼을 얼마 즐기지 못하고 아이를 가진 바람에 현재 임신 중입니다. 설을 앞두고 두 며느리들과 이야기 좀 해보려고 단톡을 하게 되었어요. 얘들아, 이번 명절엔 어떻게 할 거니? 당연히 어머니 도와드려야죠.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형님이 임신 중이셔서 기름 냄새가 역할 수도 있으니까 음식을 가게에서 하면 어떨까요? 그래, 그러는 게 좋겠구나. 그나저나 큰애는 요즘 몸 상태 어떠니? 아이는 잘 놀아? 네, 어머니. 안 그래도 오늘도 병원 다녀왔어요. 영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게 자꾸 처지더라고요. 애구머니나. 병원에서는 뭘 하던? 그러게 많이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그냥 쉬라니까. 답답해서 어떻게 그래요. 바람도 쐬고 해야죠. 근데 너무 무리했나 봐요. 이번 명절에 못 오는 거니? 아무래도 당일에 얼굴 뵙고 식사만 하고 와야 할 것 같아요. 친정에도 안 가고 쉴 거거든요. 형님, 따로 필요하신 건 없고요? 식사라도 잘 하셔야 하는데. 역시 내 생각해주는 건 동서뿐이네. 어머니, 저 이번 명절에는 당일에 갈게요. 그래, 그렇게 하렴. 몸이 자꾸 힘들어서 어쩐다니. 임신하면 컨디션 조절이 힘들다니까 별 수 있나요? 그나저나 어머니, 저 갈비 먹고 싶어요. 작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LA 갈비요. 그리고 생선조림인데 생선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지난달에 해주셨던 거 또 해주세요. 그래? 알겠다. 먹고 싶다니 해줘야지. 형님, 거동이 많이 불편하세요? 운동 삼아서 가게에도 오시고 그러세요. 동서, 나 병원 갔다 왔다는 말 못 들었어? 그리고 시장 냄새가 너무 역해. 동서가 잘 모르나 본데 내가 좀 예민하거든. 그리고 몸 무거운 사람한테 오라가라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그저 형님이 답답해 하시니까 산책 겸 오시라는 거였죠. 내가 명절 당일에 간다고 해서 안 입고 와서 괜히 그러는 건 아니고? 형님,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라니까요? 아니긴 뭘 아니야. 가만 보니 동서, 나 얄밉지? 내가 명절에 음식 안 도와줘서 그러는 거지? 왜들 그러니? 둘 다 그만하고 큰애는 명절에 보자. 푹 쉬고 있어. 그리고 둘째야, 내가 옆에 야채 가게에 양배추 주문했는데 그것 좀 받아놔라. 네, 어머니. 아무튼 제사는 지내지 않지만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명절 당일에 새벽같이 와서는 배고프다며 밥 타령을 하더라고요. 임산부기도 하고 먹기 편하게 생선 가시도 발라주고 닭도리탕 살만 발라서 주기도 하고 옆에서 살들이 챙겨주었어요.
몇 번 그랬더니 그걸 또 당연하게 생각해서 바보같이 임신한 며느리 비위 맞춰준다며 다 해줬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큰며느리가 건강하게 출산을 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신생아가 어찌나 귀엽던지요. 가끔은 며느리들을 대할 때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둘 다 성향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큰며느리는 자신도 사자 직업이라는 대단한 자존심을 내세우며 아이를 낳고 나서는 여왕 대접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큰아들은 싸우는 것도 싫어하고 큰 소리 내는 거 싫어하는 성격이라 그러려니 하면서 큰며느리 성격을 다 받아줬고요. 바라는 게 많지만 그만큼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성격이었어요. 해주면 고맙단 소리도 안 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답니다. 반대로 작은 며느리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랐지만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았어요. 바라는 게 너무 없어서 제가 오히려 퍼주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자신이 배고팠던 시절에 제일 즐겨 먹던 게 떡볶이인데 제가 운영하는 분식집을 보면 옛날 생각이 난다며 부지런히 일 배워서 자신도 베풀며 살고 싶다고 하는 기특한 며느리죠. 그래서 저와 장사를 같이 하고 있는 거랍니다. 누가 보면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차별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저는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큰 며느리는 자신이 누리는 상황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며 지냈어요. 더운 여름이 한참 기승을 부릴 때 큰 며느리가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바쁘세요? 아니, 오늘은 좀 한가하네. 영준이는 잘 크고 있지? 그럼요. 어찌나 먹성이 좋은지요.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제가 기가 다 빨리는걸요. 현석이가 바빠서 같이 도와주질 못해서 고생하네. 아이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지. 그래서 그런데 몸보신 좀 하게 저 닭백숙 해주세요. 집에서 해먹자니 맛도 안 나고 혼자 더운데 언제 그걸 끓이고 있어요. 닭백숙이 먹고 싶어? 네. 그래도 어머니 음식은 잘 넘어가서 좋더라고요. 그니까 이번에 닭백숙 해주세요. 알겠다. 언제 먹고 싶니? 혹시 오늘 저녁은 안 되시죠? 말 나온 김에 먹고 싶긴 한데. 먹고 싶은 건 먹어야지. 내가 가게에서 해갈 테니까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우와,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시기 전에 연락 한번 주세요. 오냐? 이따 보자. 며느리는 가끔씩 저에게 음식을 해달라고는 했습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자주 음식을 해줬는데 입덧을 하는 와중에도 제 음식은 잘 넘어간다며 몇 번 해준 게 이렇게 되었죠. 워낙 아이 돌보느라 힘들어해서 주말이면 집에 가서 직접 밥도 해먹이고 그랬습니다. 아들 녀석이 밤을 지새우고 집에 못 오는 날이 많아서 혼자서 밥도 잘 안 챙겨 먹고 그럴까봐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역시나 그게 버릇이 되었는지 마치 밥을 차려주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도 바보 같은 저는 며느리를 위해 닭백숙을 해다 바쳤죠. 살도 직접 발라서 먹기 좋게 해주고 생선 요리 해다 주면 살다 발라주고 제가 머리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며느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모자라 알고도 모른 척했던 것 같습니다. 다 해먹이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는데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백숙해줬다며? 매번 그렇게 고생시켜서 어떻게 해? 뭐 어떠냐, 남도 아니고 며느리인데. 넌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아니, 엄마한테 부탁할 거 있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겸사겸사 전화한 거지. 부탁할 게 뭔데 그래? 해줄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해줄게. 너희들이 편해야 나도 편한 거야. 아니, 사실 지혜가 너무 힘들어해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할까 하거든. 지금 약간 우울해하는 것도 같고. 그래서? 이왕 베이비시터 고용하는 거 그 돈 들일 바에는 엄마가 한 달 정도만 봐주면 안 될까 싶어서. 우리도 남의 손 빌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족한테 도움받는 게 낫잖아. 엄마도 장사를 하는 입장이라 지금 당장 답을 해줄 수가 없네. 둘째랑도 상의해봐야 하고. 그건 그렇지. 재수 씨랑 충분히 얘기해보고 나한테 알려줄 수 있어? 이런 부탁하는 것도 미안한데 엄마가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줬으면 하는데. 알았다. 내가 곧 연락하마. 큰애가 혼자 있어서 더 그런 거야. 병원일 바쁜 건 알지만 가끔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이고 아이 맡기고
둘이 데이트도 하고 그래. 알겠어, 엄마. 연락 줘. 저는 장사를 같이 하는 작은 며느리와 대화를 했습니다. 평생 돌봐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있으니 걱정 말라며 되려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그렇게 둘째 며느리의 배려로 첫째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 아이를 봐주게 되었습니다. 취업이라도 하려는 것 같아서 아침부터 자기 직전까지 최대한 아이한테 신경 안 쓰게끔 제가 다 해줬어요. 하루 종일 아이를 보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를 보고 있자니 힘든 것도 싹 가시더라고요. 저는 개인 생활까지 포기하며 가정부 노릇을 해줬습니다. 때 되면 밥 차려줘, 빨래해줘, 용돈도 줘. 큰며느리는 고마운 줄 모르고 아이 맡겨놓고 놀러 다니기 일쑤였고요. 저에 대한 배려가 아예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 외출이라도 하려 하면 아이를 핑계로 못하게 했어요. 어느 날은 큰 며느리가 친구들을 만난다며 나갔는데 밤 12시가 넘는 시간이 돼서도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못해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술을 잔뜩 먹었는지 혀가 꼬부라졌더라고요. 아가, 어디니? 어머니 어디긴요? 친구들 만나고 있죠. 왜요?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놀고 있니? 어머니가 영준이 봐주시잖아요. 그래서 노는 건데요? 언제 들어올 거니? 너무 늦게 다니면 위험하잖아. 걱정돼서 전화한 거야. 아, 진짜. 어머니 옛날 분이시지만 요즘 사람들 심리를 너무 모르신다. 제가 이때 아니면 언제 놀아보겠어요? 예, 내 말은 그 뜻이 아니잖니. 아니긴요. 아, 어머니 완전 구닥다리셔. 저 친구들이랑 노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너 지금 말이 조금 지나친 것 같다? 술 마신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도가 지나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도가 지나치다니요. 아, 솔직히 돈도 많이 드리는데 이 정도는 봐주셔야죠. 시터 월급 보통 250 정도인데 어머니니까 용돈 겸해서 100 더 드리는데 불만이세요? 돈 받고 일하시는데 이런 건 좀 감수하세요. 하, 지금 너랑은 대화가 안 되겠구나. 알아서 잘 들어오고 그만 연락하자. 네. 시간이 갈수록 아나무인인 태도에 점점 지쳐갔어요. 저도 싫은 소리, 못된 시어머니 소리 듣기 싫어서 꾹 참고 한 달 채웠습니다. 둘째 며느리와 다시 장사를 시작하는데 어찌나 홀가분하고 상쾌하던지요. 그러다 저에게 검은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껴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CT, MRI, 조직 검사 등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했는데 안타깝게도 유방암 초기 판정을 받았어요. 살 만큼 살고 그동안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으니 몸이 망가져도 이상할 게 없었지만 제 딴에는 큰 충격이었죠. 큰아들 내외에겐 비밀로 하고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도 병행하니 몸이 많이 약해져 가게를 예전처럼 운영하기 어려워지더군요. 결국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결심하고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큰며느리가 작은며느리에게 아이를 봐달라며 연락을 했다는데 기분이 나빴다며 둘이 나눴던 메시지를 보여주더라고요. 동서, 요즘 어머니 어디 안 좋으셔? 어머니요? 어머니 늘 비슷하시죠. 그리고 환절기이기도 하고 장사도 하시고 하니까 이래저래 피곤하신가 봐요. 왜요? 아니, 예전같지 않으신 것 같아서 연락도 잘 없으시고 말이야. 그러면 형님이 먼저 해보시면 되잖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지난번에 아이 봐주신 것도 있는데 내가 실수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해. 눈치 보여서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시구나. 무슨 부탁이길래 그러세요? 아니, 사실 나 해외여행 가거든. 그이랑 미국에 좀 다녀오려고. 아, 그러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영준이도 좋아하겠네요. 아니, 그이 학회 때문에 가는 건데 나도 따라가서 여행 좀 하려고 그러지. 그런데요? 가시면 될 건데 뭐가 문젠데요? 영준이까지 데리고 가면 여행이 아니고 훈련이잖아. 혹시 동서가 애 좀 봐주면 안 될까? 형님, 저 장사하잖아요. 저희 그이도 집에 거의 못 들어오고 어머니까지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저는 안 돼요. 아, 동서 그러지 말고
아니면 동서가 어머니한테 말씀 좀 드려주면 안 돼? 어머니도 쉬셔야죠. 매번 이런 식이면 좀 그래요. 매번? 이런 식? 지금 동서는 누구 편이야? 같은 며느리끼리 정말 이러기야? 왜 신경질이세요? 솔직히 형님이 어머니한테 그동안 영준이 봐준 거 감사하다는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그것까지 동서가 왜 신경 써? 동서는 동서 할 일만 신경 쓰라고. 왜 오지랖인데? 오지랖이 아니라요. 사람 된 도리가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물론 손주 봐주실 수 있죠. 형님 임신했을 때도 그렇고 안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땀 뻘뻘 흘리시면서 백숙 고아다 드리고 갈비, 밤새 재놨다가 다 구워서 갖다 드리고 매번 영준이 봐주시면서 볼 일도 못 보시고 어머니도 장사하시고 쉬셔야 하는데 형님 고맙단 말 제대로 한 적 없잖아요. 내가 안 했다고? 대신 돈으로 드리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어디서 손이 형님한테 큰 소리야. 형님 대접 받고 싶으시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하세요. 친정 엄마한테도 이러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우리 친정까지 들먹여? 동서 제정신이야?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고. 아니요. 저 그러기 너무 귀찮거든요. 괜히 힘 빼기 싫으니까 말 좀 그만 거세요. 대화할 가치도 없어요. 와,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은근 여우짓하네. 두고 보자. 얼마나 잘하는지. 결국 큰며느리는 본인의 친정에 손주 녀석을 맡기고 미국인지 어딘지를 다녀왔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 눈치 빠른 큰며느리가 제 뒷조사를 했나 보더라고요. 가게에 잘 오지도 않았는데 요 근래 들어 자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주변 상인들이랑 말도 섞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연히 제가 암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재산 상속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큰며느리는 병원에 복직해 다시 근무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나 두고 보기로 했는데 문제의 그날이 오고 말았죠. 몸도 아프기도 하고 세상만사 다 귀찮아져서 조용히 넘어가려 했지만 큰며느리가 생일상을 차려놨다며 연락을 해온 거 있죠. 본인은 근무하러 가야 한다며 와서 식사하라고 온 식구들을 불러 모으더라고요. 아들들도 제 생일인 만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일찍 퇴근해서 함께하고 싶다며 찾아왔고요. 큰아들 집에 가서 차려진 생일상을 보는데 아주 기함하고 말았습니다. 생일상이 아니라 웬 음식물 쓰레기 가져다 놓은 것처럼 너무 어수선하고 더러웠거든요.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지만 아무렇지 않게 큰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지금 집 도착했다. 어머니, 저 근무 중이에요. 생신상 차려놨는데 마음에 드세요? 아니, 근데 이게 다 뭐니? 생선 가시에 닭뼈에 수박 껍질에.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평소에도 그렇게 드셔서 일부러 준비한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제가 얼마나 정성을 쏟았게요? 아, 아니다. 준비하느라 고생했겠구나. 그렇죠? 어머님 생각하는 건 저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그 뼈 발라놓느라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요. 그러니 남기지 말고 다 드세요. 알겠다. 맛은 어떠세요? 레시피 보고 조리한 건데? 너무 맛있구나. 잘 먹을게. 아, 맛있으시다고요? 하하,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그럼 다 드시고 설거지 부탁드려요. 제가 내일 오전에 퇴근하는데 생선 요리도 뼈 요리라 설거지 안 하면 냄새 나서요. 그래, 알았다.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황당했습니다. 저는 기분 나쁜 티를 참아 자식들 앞에서 낼 수 없겠더라고요.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본 작은 며느리가 식구들을 데리고 근처 갈빗집으로 갔습니다. 시원한 커피까지 한잔하니 겨우 노여움이 풀리더라고요. 큰아들은 제게 연신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고 제 눈치 보기 바빴습니다. 제가 과연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지금까지 악착같이 살아왔나 조금 후회가 됐습니다. 당연히 재산 상속을 해주는 것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날 큰아들 내외는 심하게 다투었고 큰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큰아들은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곧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한참을 옥신각신하더니 양육권과 친권은
큰아들이 가져왔고 큰며느리는 면접 교섭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더군요.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다시는 큰아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며 독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결국 재산은 작은 며느리에게 분식집 건물과 집, 그리고 두 아들에게 각각 10억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야 더 이상 가져봤자 무의미하니까 작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로 하고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이혼 후 2달 정도가 흘렀을까요? 큰 며느리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말이냐? 다짜고짜 연락해서 앞뒤 구분 없이 무슨 소리야?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시냐고요. 재산 상속 다 하셨다면서요? 그래, 내가 내 자식들한테 해준다는데 왜? 아니, 제 생각은 안 하세요? 저도 그 집 자손 낳았고 키웠어요. 저는 며느리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은 아니지. 영준이 낳아준 건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데 너 위자료도 받고 이혼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재산 이야기를 하니? 어머니가 그렇게 티만 안 냈어도 저희 이혼 안 했거든요. 아, 생일상 말하는 거니?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 이혼시켰다 생각하는 거야? 그게 발단이었잖아요. 그냥 기분 좋게 드시지 기분 나쁜 티 내셔가지고 그이가 저한테 전화하게 만들고 그러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너 참 웃기는 아이로구나. 세상에 시어머니 생일상을 그따위로 차리는 며느리가 어딨어? 음식물 쓰레기도 아니고 남은 음식 가져다 놓고서는 뭐가 어쩌고 저째? 어머니가 잘 드시는 걸로 한 건데 뭐가 문젠데요? 싫으면 싫다고 말씀을 하시지 왜 뒤통수 치시냐고요. 지나가는 개도 그것보단 잘 차리겠다. 내가 언제 너한테 며느리 도리 강요한 적 있니? 아, 됐고요. 저도 며느리였으니까 저한테도 재산 물려주세요. 동서랑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가족이 아닌데 내가 왜 너한테 재산을 물려주니? 돈 이야기할 거면 그냥 꺼지렴. 제 새끼도 버린 년이 돈 냄새는 맡고 싶어서 아주 발악을 하는구나.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너야말로 어따 대고 재산을 운운해? 네가 낳은 자식 누구보다 잘 키울 거니까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앞으로 자식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려라. 차단할 테니 앞으로는 연락하지도 말고 이미 끝난 사이인데 자꾸 이렇게 연락하면 나도 곤란하고 기분이 별로네. 그럼 차단하마. 어머니, 어머니. 그 이후에도 큰 며느리는 종종 연락해 저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위자료라 생각하고 뭐라도 주면 안 되겠냐고 난리를 치는데 결국 큰 아들이 접근 금지, 통신 제한을 걸어버리더라고요. 아이 엄마로서 최소한의 대우라도 해주려 했는데 인간 같지도 않은 모습에 다들 지쳐버렸던 겁니다. 어느 정도 큰일이 마무리되고 저희 집안에도 조금씩 평화가 찾아왔어요. 분식집은 더 승승장구해서 밀키트 사업과 홈쇼핑까지 진출했고 두 아들 모두 병원에서 과장으로 진급도 했습니다. 저는 항암치료 예후가 좋아 더 이상 치료를 안 받아도 될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고요. 작은 며느리와 분식집을 운영하며 여생 행복하게 살 예정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급식 봉사도 시작했고 조금은 바빠져 보려고요. 초기이긴 했지만 죽을 병에 걸렸다 다시 되살아났으니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며 살아갈 거예요. 누구처럼 욕심 안 부리고 타인의 행복도 저희 행복이다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작은 아들의 권유로 얼마 전에는 운동도 조금씩 시작했고 사는 데 있어서 활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욕심을 부리면 끝이 없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데 그러면 안 된답니다. 베풀물 받는 만큼 나도 상대방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고 그보다 더 아낌없이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소소한 도움을 받는다면 다른 누구에겐 딱 받은 거에 3배만큼만 베풀어 보세요. 그럼 언젠간 자신에게 매우 큰 행복으로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연아야, 어디야? 결혼식 시작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연락도 없고 뭐 혼자 따로 준비 중이야? 다들 오셨는데 이 이상 늦으면 큰일 나. 미안해 신우야. 나 거기 못 가. 뭐? 왜 못 오는데? 무슨 사고라도 난 거야? 난 너랑 결혼 못해. 결혼식 안 할래. 뭐? 안 한다니 무슨 말이야? 아무래도 너랑 결혼하는 건 좀 불안해. 일도 그렇고 앞으로의 삶도 그렇고 시부모님이랑 잘 해나갈 수 있을지도 그렇고 여러모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무서워졌어. 그니까 결혼은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싶어.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이 결혼식 당일이잖아.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무서워서 못하겠다잖아. 어쩔 수가 없잖아. 하여튼 나는 너랑 결혼 못해. 안 할래. 진정 좀 해, 연아야. 메리지 블루인 건 알겠는데 결혼은 그리 쉽게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도 진짜 못하겠어. 난 결혼하기 싫다고. 아, 진짜 뭔데. 알겠어. 그럼 그만두자.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상관없어. 그니까 하다못해 결혼식만이라도 하면 안 될까? 식장에 이미 친척이랑 친구랑 회사 사람이랑 뭐 다 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도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데 결혼식 끝마치고 헤어지면 되잖아. 그니까 결혼식이라도 와주라. 그것도 안 되겠어. 그저 눈속임이라고 한들 너랑은 결혼식 못해. 나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나는 민수랑 할 거야. 뭐? 민수라니 내 후배 말하는 거야? 맞아. 네 고등학교 후배 한민수. 나 민수랑 사귄 지 1년 정도 됐거든. 뭐? 사귀고 있다고? 응. 나는 너보다는 민수랑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 결혼은 없던 걸로 하고 싶어. 부탁이야. 뭐? 아니 말이 돼? 나랑 사귄 건 4년 전이고 약혼은 2년 전에 했는데 민수랑 사귄 지 1년이 됐다고? 그건 누가 봐도 바람 아니야? 너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야? 그게 아니야. 난 너나 민수나 둘 다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계속 누구랑 결혼해야 할지 고민했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약혼자가 있는데도 다른 남자랑 사귀는 것 자체가 바람이지. 심지어 하필이면 한민수냐? 걔는 완전 쓰레기 새끼야. 지 후배 폭행하고 돈 뜯으면서 살다가 결국 한 명 입원시키고 퇴학까지 당한 애라고. 그런 말 하지 마. 민수는 가족도 없어서 외롭고 마음이 약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잘 몰라서 그랬을 뿐이야. 가족이 없다니. 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다 멀쩡하게 살아있구만. 무슨 그냥 걔가 멋대로 자기 본가 집을 팔아버리고는 그 돈을 들고 튀어서 절연당한 거라고. 그래, 그게 딱한 거라고. 부모님한테 버림받았다니 얼마나 불쌍해? 너는 부모님도 있고 친구도 많으니까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잖아. 근데 민수는 혼자라서 내가 곁에 있어줘야 돼. 그니까 이해 좀 해줘. 부탁이야. 이해 못해. 그걸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야? 카톡으로는 결론이 안 나니까 일단 여기로 좀 와봐. 결혼식은 일단 중지하기로 하고 하객들 식사만 대접하고 돌려보낼 테니까 와서 제대로 얘기 좀 나누자. 싫어. 나 못 가. 나 지금 기차 탔단 말이야. 기차를 타다니? 갑자기 어딜 가는 건데? 너나 부모님이 못 찾을 만한 먼 곳으로 갈 거야. 어차피 너나 엄마 아빠나 나랑 민수 사이를 인정해주지 않을 거 아니야. 어쩌면 강제로 헤어지게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난 민수랑 함께 도망가기로 했어. 도망을 가겠다니. 이렇게 싹 다 방치해두고 갈 작정이야? 하객들한테 사과하고 사정 설명을 하는 것도 다 나한테 떠넘기겠다고? 결혼식 비용이랑 파혼 위자료는 또 어떻게 할 건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대로 도망을 가겠다고? 그건 정말 아니지. 그래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잖아. 난 이제 내 행복을 찾을 테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해줘. 그럼 안녕. 잠깐만, 아직 얘기 안 끝났잖아. 빨리 돌아와. 신우야 안녕. 나 돌아왔어. 누구세요? 무슨 소리야. 나 연하잖아. 네 약혼자를 벌써 잊었어? 강연아? 진짜로? 그래. 나 다시 여기로 돌아왔어. 잘 지냈지? 잘도 돌아오셨네. 결혼식 당일에 불륜 상대랑 같이 튀어놓고 3년씩이나 잠수 탔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연락을 하는 건데 왜 돌아왔어? 아이 참,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 때문에 돌아왔단 말이야. 신우야, 나랑 결혼하자. 뭐? 그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넌 한민수랑 결혼했잖아. 아니야, 걔랑은 결혼 안 했어. 그때 이후로 잠깐 동거는 했었는데 일도 안 하고 집안일조차 안 하길래 내가 알바 여러 개 해가면서 먹여 살려왔는데 내가 임신하자마자 다른 여자랑 눈 맞아서 도망가 버렸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결혼도 안 해주다니 너무하지 않아? 그러게 내가 말했지. 걔는 인간 쓰레기라니까. 처음부터 그런 놈이었어 걔는. 여튼 걔랑은 잘 안 됐으니까 다시 너랑 만나려고 돌아와준 거야. 지금 결혼하면 귀여운 애까지 딸려오니까 1+1이야. 그니까 빨리 위자료 주고 나랑 결혼해줘. 뭐? 위자료? 누가 누구한테 위자료를 달라는 거야? 그야 당연히 네가 나한테 줘야지. 왜? 내가 지금 짝도 없고 뱃속에 아이까지 생긴 건 다 네 탓이잖아. 네가 그때 더 세게 붙잡아줬다면 내 마음이 떠날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딴 남자한테 속아서 버림받을 일도 없었을 거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라고. 그니까 위자료를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위자료 주면 나도 결혼해줄게. 그게 무슨 논리야. 너 약했냐? 걱정 마. 난 민수랑 결혼하지도 않아서 아직 서류상으로도 미혼이야. 뱃속의 아이도 빨리 아빠가 갖고 싶대. 그니까 빨리 위자료 줘. 진짜 무슨 개소리야 그게. 애초에 왜 내가 너랑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위자료 줘가면서까지 너랑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민수 핏줄인 애를 내 자식으로 두고 싶지도 않고 난 이미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람이 있어. 뭐? 너도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야? 바람 같은 소리 하는. 파혼당한 후에 사귀기 시작한 거거든? 그니까 너랑은 다시 만날 생각이 없어. 당연히 위자료 줄 생각도 없고. 안 되지. 네가 결혼을 안 해주면 나는 미혼모가 되는 거잖아. 결혼해줄 거라고 믿고 일도 그만두고 월세방도 정리하고 왔단 말이야. 내 알바 아니야. 네 못대로 버린 짓이잖아. 나는 파혼한 적 없단 말이야. 그저 결혼식만 안 했을 뿐이지. 그건 불륜이야. 안 돼. 딴 여자랑 결혼하지 마. 파혼한 적 없는 건 네 입장에서나 그렇겠지. 네가 결혼식 불참하고 민수랑 도망간 시점에서 나는 이미 너랑 결혼은 못하겠다고 생각했고 네 부모님이랑 얘기를 나눠서 정식으로 파혼했어. 그니까 너랑 나랑은 완전히 남남이라고. 내가 없는 동안에 왜 멋대로 그랬어? 지금 나 역 앞에 있으니까 좀 데리러 와. 본가로 데려다줘. 가서 직접 따져서 파혼은 없었던 걸로 해야겠으니까 그 불륜 상대랑도 빨리 헤어져. 네가 아는 그 집은 이미 없어. 뭐? 너 때문에 공중분해된 결혼식 비용이랑 파혼 위자료를 내기 위해서 네 부모님이 집을 파셨거든. 진심으로? 아니 그럼 엄마랑 아빠는? 지금은 네 오빠네 집에서 지내신다는데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우셨는지 알아? 조상님이 물려주신 땅이랑 집을 또라이 같은 딸 때문에 팔게 되어서 말이야. 너무해 진짜. 굳이 그 집까지 다 팔게 만들다니.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말 듣고 있냐? 팔게 만든 건 너라고. 네가 결혼식을 파토내고 민수랑 도망갔기 때문에 네 부모님이 대신 책임을 지시게 된 거야. 여기저기 사과하고 다니시고 집까지 팔아서 네가 싼 똥을 치우셨다고. 그 나이 먹고 이렇게까지 부모님한테 민폐를 끼치다니 진짜 후레자식이 따로 없네. 난 잘못 없어. 결혼식 비용을 낸 것도 너한테 위자료를 준 것도 전부 다 엄마랑 아빠가 멋대로 한 짓이잖아. 난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뭐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네 부모님이랑 오빠는 화가 단단히 나 있던데 널 찾아내는 순간 일단 두드려 팬 다음에 집을 팔아치운 돈이랑 위자료로 낸 돈까지 싹 다 받아낼 거라더라. 뭐? 맞다. 아까 네 오빠한테 연락해놨어. 안 그래도 지금 역 근처에 있어서 금방 데리러 갈 거라던데 잘 됐네. 아니 잠깐만. 네가 데리러 오는 거 아니었어? 누가 친구도 애인도 아닌 여자를 데리러 가. 네 오빠가 데리러 가는 건데 뭐가 어때서 그래? 그리고 난 지금 바빠. 네가 하는 헛소리에 놀아나고 있을 시간 없다고. 아니 오빠가 오면 두들겨 맞을 거 아니야. 나 지금 임신 중이라고. 그래 뭐 임산부를 때리지는 않겠지. 애가 태어난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는 않지 않겠어? 앞으로 죽을 힘으로 돈을 벌어야 될 테니까 말이야. 난 그러기 싫어. 민수랑 헤어지고 겨우 자유를 되찾았는데 또다시 일만 해야 된다니 너무 끔찍하다고. 부탁이야 신우야. 오빠보다 더 빨리 좀 와줘. 나 좀 살려달라고. 싫은데? 난 이미 너랑 연 끊었어. 남은 건 가족끼리 얘기하셔. 부모님한테 빚진 거 열심히 갚고. 그럼 안녕. 그 후 얼마 지나 연아 오빠로부터 연아를 잡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데려갔다고 한다. 그리고 얘기를 나눈 결과 아이는 태어나면 친척에게 양자로 보내고 연아는 부모님의 감시하에 밤일을 하며 돈을 갚게 하기로 하였다. 나한테는 두 번 다시 민폐 끼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했다. 난 그걸 듣고 안심하고 현재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할 수 있었다.
그녀도 결혼을 승낙했고 우리는 그대로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다. 지금은 그녀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 요나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지만 그 덕에 더욱 멋진 여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어떤 의미로는 요나에게 감사하기도 하다. 아가, 아까 집 앞을 지나가는데 불이 꺼져 있던데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왔니? 슬슬 저녁 준비해야 될 시간이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거래처와의 회의가 길어졌어요. 이제 곧 집에 도착해요. 또 회의니? 죄송해요. 제가 그래도 관리직인 입장이라서요. 고작 고졸인 주제에 왜 그리 잘난 척을 하니? 잘난 척한 게 아닌데요. 애초에 고졸한테 관리직을 시켜주는 회사도 참 이상하다, 야. 네가 그래서 밥조차 제대로 못하는 주부인 거야. 밥은 미리 해놔서 괜찮아요. 미리 해놨다고? 너 덩우한테 미리 해놓은 찬밥이나 먹이고 있었니? 서로 늦게 귀가하는 날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호 씨가 먼저 귀가하는 날에는 오히려 동호 씨가 해주기도 하고요. 아니,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네? 제가 뭔가 실수라도 했나요? 하늘 같은 남편을 그렇게 소홀히 대하다니 대체 그게 뭐야? 소홀하다니요? 내가 누누이 말했지? 아무리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집안일은 아내의 몫이라고. 최선을 다하고는 있어요. 이미 동호가 밥을 하게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틀려 먹었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맞벌이 부부이기도 하고 동호 씨도 혼자서 가사를 다 한다는 건 힘들다는 걸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 분담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가사를 나눠서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동호 씨는 본인이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뭐라고?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주방에 가보지도 않았던 애가 그런다고? 자취를 시작한 이후로 혼자 만들어 먹으면서 요리에 취미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냥 일에 심취한 척 집안일을 대충대충 하는 너를 생각해서 그냥 하는 말인 거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맞다니까 그러네. 애초에 나도 결혼한 이후로 동호가 태어날 때까지 3년 동안은 일했었어. 이래봬도 항상 영업 실적도 탑이었다고. 그런데도 나는 남편한테 집안일은 하나도 안 시키고 내가 다 해왔다고. 밥도 매 끼니마다 꼬박꼬박 챙겨줬고 남편 도시락까지 다 쌌어. 물론 동호를 임신한 이후로는 육아에 전념하고 싶어서 퇴사하긴 했지만 내가 퇴직할 때 중요한 인재를 잃었다면서 회사에서 엄청 붙잡고 그랬어. 네, 그건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일한다고 생색내려면 나처럼 일이든 집안일이든 완벽하게 하고 나서 해라. 저는 생색내려고 한 적이 없는데요. 태도에서 뻔뻔하게 나오잖아. 그런가요? 하여튼 너는 예전에 나를 좀 본받으렴. 그것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일 때려치우고. 아가야, 드디어 내가 하는 말을 듣기로 마음먹은 거구나.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 그만둔 거지? 네? 하긴 고졸은 네가 일을 해봤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아니요, 아직도 일하고 있는데요. 어머? 그럼 왜 요새 계속 낮에도 집에 있는 거니? 거의 한 달 동안 주차장에 차가 계속 있길래 나는 또 당연히 퇴사한 줄 알았지. 회사가 재택근무를 도입했거든요. 재택근무? 아, 집에서도 회사 일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거? 네, 반년 정도 전에 영업부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했는데 이 부서가 회사 내에서 가장 먼저 재택근무를 도입해서 저도 그 방침에 따르는 중이에요. 그럼 그 말은 즉 다 죽어가는 부서에 쓸모도 없는 직원들만 모아놓았다는 그런 얘긴가 보네? 네? 영업은 회사 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서잖니. 그런 부서에서 쫓겨난 걸 보면 네 인사평가가 얼마나 낮은지를 단번에 알 수 있잖아. 딱히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커리어 우먼이라고 생색낼 수준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을 테니까 집에 있는 거면 일보다는 집안일 위주로 움직이렴. 어머님, 왜? 제가 이동한 부서는 사장 직속 부서예요. 뭐? 사장 직속? 저는 영업부에서는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뭐? 네가 팀장이라고? 이동하면서 과장으로 승진하게 됐어요. 승진? 과장? 네. 말도 안 돼. 고졸인 네가 그것도 30대 초반에 그 정도로 빨리 승진을 하다니. 어머님은 제 학력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해서 부서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회사가 인정해준 결과가 지금의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죽어가는 부서와는 아무 상관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머님, 방금 제가 일하는 방에 들어오셨죠? 방에 있던 노트북은 어디에 두신 거예요? 왜 그리 호들갑을 떨고 그러니? 당연하죠. 대체 어떻게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어머, 얘 좀 봐. 내가 들어갔단 친구가 어딨어? 화상회의 중이었던 동료들이 알려줬어요. 어? 화상회의? 마이크를 잠깐 꺼두느라 금방 눈치채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데스크톱으로 화상회의 중이었거든요. 제가 역으로 가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20여 분 동안 작업실에 있던 노트북을 어머님이 가져가신 것을 다들 목격했다고요. 뭐? 분명 저희 집 도어록 번호를 알고 계셨던 거겠죠. 하여튼 노트북은 돌려주세요. 나 아니라니까 그러네. 목격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돌려주세요. 고작 노트북 한 대 가지고 왜 그러니? 그딴 걸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본인이 커리어 우먼이라고 망상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주제도 모르고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며느리 교육하는 셈 치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선은 노트북부터 압수한 거고. 무슨 말씀이세요? 얼른 돌려주세요. 뭐 돌려주는 거야 문제없지만 이제 쓰지도 못할걸? 네? 쓰지도 못한다뇨? 화가 나서 화면이고 키보드고 다 박살내버렸어. 왜 그러셨어요? 2번 다시 못 쓰게 해놔야 네 그 정신병이 고쳐질까 싶어서 그랬다. 왜? 그 노트북은 회사에서 지급한 거란 말이에요. 뭐? 회사 비품이란 소리야? 그렇다니까요. 어머, 얘 좀 봐. 회사 노트북을 함부로 가지고 다니면 어떡하니? 네? 그런 거면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 네가 책임지고 회사 측에 사과하고 변상을 하든 하렴. 그건 회사 측에서 집에 가져가서 쓰라고 지급한 물건이라니까요. 응? 재택근무라고는 해도 거래처에 방문하는 일도 있고 외근 나가서 일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럴 때 들고 다니면서 쓰라고 재택근무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한 거라고요. 어머님, 지금 어머님이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을 하셨는지 자각을 좀 하세요. 데이터는 백업해뒀기 때문에 다행히 어떻게든 되겠지만 고장난 컴퓨터는 변상해 주셔야 될 거예요. 적어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은 하는 기종이니까 알고 계세요.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렇게 중요한 걸 집에다 가져다 놓은 게 잘못이지. 그렇게 남탓만 하지 마시고요. 나는 커리어 우먼이라는 착착각에 빠져 사는 너를 구해주고 좋은 며느리로 바꿔주려고 그랬던 거라고. 제가 말씀드려봐야 통하질 않네요. 선수 교대 좀 할게요. 뭐? 누구랑 교대를 한다는 거야? 아가! 어머니! 저희 며느리가 말했던 선수 교대라는 게 그래, 나다. 여기 나와 계셨어요? 이쪽에 사는 친구랑 만날 약속이 있어서 오늘 밤에는 손주 며느리 내에서 자기로 했다. 방금 전에 윤서가 나를 여기까지 데리러 와줘서 지금 집에 도착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소동이니? 그게 아가,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이제는 맞벌이도 당연한 세상이 됐고 나나 네가 살았던 시절과는 경우가 많이 다르단다. 지금은 21세기잖아. 그걸 이해 못하겠으면 그냥 가만히 있거라. 그럼 어머님은 잘 아시나 봐요. 내가 정년 퇴직할 때까지 부장 자리에 있었던 거 벌써 잊었니? 바뀌어가는 세상의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힘은 지금도 그대로 있다고 믿고 있다만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요.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 저는 그저 진정한 커리어 우먼이 뭔지도 모르는 며느리를 어떻게 좀 해야겠다 싶어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 진정한 커리어 우먼 말이니? 그럼 뭐 네가 회사 다니던 시절에는 커리어 우먼이었니? 그렇죠. 어머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꽤 잘 나가는 영업사원이었어요. 그래? 영업인데도 계약을 하나도 못 따내서 사무보조 일을 떠맡게 되었는데 심지어 전화 응대도 똑바로 못하고 그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차랑 커피 타오는 게 다여서 어려운 사무일은 후배한테 다 떠넘긴 우리 며느리가 잘 나가는 영업사원이었다고? 그런 네가 회사 다니던 시절에도 전업주부가 된 후로도 매 끼니마다 냉동식품에 시장에서 대충 사온 반찬에 사실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요리 하나를 못한다는 사실을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어머님, 그걸 어떻게 하세요? 네 후배 직원 중에 영이라고 기억나니?
영희요? 그 아이가 내 친구의 딸이거든. 1년 전 정도였나? 대화를 나누다가 너랑 영희가 같은 부서의 선후배 관계였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영희가 그 당시 일을 떠올리면서 엄청 화를 내더라고. 네 욕을 그냥 한 바가지를 하더라. 말도 안 돼. 뭐 대강 그럴 줄 알고는 있었지만 말이야. 네? 냉동식품에 시장에서 파는 반찬 얘기는 이미 동호아범이랑 동호한테 들어서 다 알고 있었거든. 아니, 그이랑 동호라니. 너는 잘 숨겨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둘은 다 알고 있더라. 쓸데없이 자존심만 세서 괜히 심기 건드렸다가 피만 볼까 싶어서 조용히 있었다더라고. 즉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말이야. 아니, 커리어 우먼을 논하고 싶으면 윤서처럼 업무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하나라도 따고 나서 하지 그랬니? 어머님, 뭐 네 버릇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주변 사람들도 떳떳할 건 없지만 며느리 회사에 민폐를 줘가면서까지 괴롭히는 건 선 넘는 짓이야. 아니, 어머님, 지금 내가 거기로 갈 테니까 뒤늦게라도 시집살이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눠보자꾸나. 네? 시할머니는 은퇴하신 후로도 항상 세상의 흐름도 읽으시고 전자기기도 좋아하시고 핸드폰 게임까지 즐기실 정도로 젊은 감각을 가지신 분입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자신과는 정반대인 시할머니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계신지 며느리인 제가 시할머니와 같은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그 연락을 끝으로 시할머니는 곧바로 시댁으로 가셨고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혀온 실태를 다 폭로하셔서 결국 시아버지까지 시할머니와의 합가를 찬성하시게 됐습니다. 한 달 후부터 같이 사시면서 며느리로서의 교육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노트북 변상을 위해 알바까지 하게 되어 익숙하지 않은 일과 동거 생활에 매일 눈치 보며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